반갑습니다. 얼굴뼈 주민센터의 정승욱. 이주민입니다. 오늘은 제목을 먼저 뽑아왔습니다. 진정한 3D 양악수술이란. 지금 우리가 3D 오기까지는 엄청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노력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 하면 여기 보면 돼요. 정승욱 원장님께서 원장님 말이 여기 다 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거기에서 말하지 않았던 것들, 그때 예측했는데 지금 현실은 어떻고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이 4년 전 영상인데 그때랑 비교해서 원장님께서 제일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정승욱 원장님이 계시죠? 그거는 그쵸. 진정한 3D라고 생각하는 게, 나는 카스 시스템, 컴퓨터 에이디드 서지컬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쓰는 게, 플레이트까지 쓰는 게 진정한 3D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2018년도부터 썼어요. 처음에는 번잡하고 이 손이 많이 가요. 옛날에 이제 페이퍼 서저리 하면 그려가지고 계획해서 수술방에서 재현을 하면 되는 건데, 컴퓨터에는 진짜 0.1mm, 0.2mm까지 차이가 나는 게 들어오니까 눈에도 들어오고 수치화도 되잖아. 좀 더 가운데 아니면 조금 더 많아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과정이 엄청 번잡하고, 그래서 막 이거 하지 말까 또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3D로 분석을 안 하면 오히려 좀 어색하고 한 번씩 불안한 마음도 약간 있기도 하고 그래요. 의지가 많이 되죠, 이제는. 정승욱 원장님은 수련이 때랑 비교하면 지금 어때요? 우선은 3D로 바뀌면서 환자들도 그거를 먼저 한번 볼 수 있고 수술하는 거. 그게 엄청 큰 장점입니다. 예전에는 수련할 때는 그 2D로 분석했을 때 맞아요. 저희 그린 거 이렇게 보여드리기도 봐도 이해도 잘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그나마 눈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RP 모델 스컬로 저희가 이렇게 잘라서 직접 왁스로 붙였던 거 이렇게 바뀔 겁니다 해도 너저분을 하잖아요. 잘랐다 붙였다 하니까. 근데 지금은 딱 PPT로 3D로 환자분 이렇게 수술 전 수술 후 또 수술 과정에서 위턱이 이만큼 움직이고 아래턱이 이만큼 움직일 겁니다. 그거를 CT 화면 보는 것처럼 딱 3D로 다 보여드리니까 환자분도 그래? 이해하기 편하고 설명하기도 편하고 저도 그걸 보면서 수술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거를 머릿속에 넣고 이제 수술방을 들어가니까 수술 시간도 좀 빨라지고 마음도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래? 이야기. 맞지. 3D를 하는 거는 정확하게, 신속하게, 거기에 이제 핵심이 있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게 코스트 베너핏이 있느냐 따져봐야 될 텐데, 처음에는 되게 비싸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준비하는 과정이 훨씬 이제는 짧아졌고, 몇 번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수술 계획이 다 완성이 되고, 그다음에 수술 시간도 거의 똑같이 딱 되니까 고민할 시간이 없어지는 거니까, 결국에 시간이 돈이라고 보면은 비용도 이제는 더 이상 비싸지는 않다라고 보는 게 맞겠고, 3D의 장점이 프리사이즈하고 코스트 세이빙하고 타임 세이빙하고 약간 그런 거거든. 그리고 환자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수술에 필요한 중간 장치, 그다음 수술 끝날 때 쓰는 파이널 장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간 장치를 다 기공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환자들이 본을 여러 번 떴어야 됐어요. 그거 잘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는 캐스트를 위아래를 3쌍씩을 만들어 오라고 했거든요. 맞아요. 최소 2쌍 이상씩을 떠야지, 하나는 인터림을 제작하고, 하나는 이제 파이널하고, 하나는 예비용일 때. 그래서 그거를 알지네이트라고 본을 뜨기도 했는데, 그거 본 뜨면은 수술하는 환자들이 또 대부분 교정 브라켓도 붙이고 있고 하니까 본 뜨면서 브라켓 떨어지고 환자도 막 찔리고 짜증나고 이런 과정이 있었고, 그 본 뜨는 것도 막 반나절 걸리고, 인턴쌤들 안 되면 또 레지던트쌤들 가가지고 본 뜨고 환자 입에서 피 나고. 피는 왜 나요? 트레이를 큰 걸 넣다 보니까 막 입 가가 막 찢어지고. 그거 잘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여튼 환자는 수술을 앞두고 엄청 긴장하고 불안한 상황인데, 수술 전날 갑자기 불러가지고 체어에 1시간 동안 앉혀놓고 그 일 하다가 안 되면 또 다시 본 뜨고, 이런 과정도 있기도 했었어요. 그만하려고 하는 거죠. 맞아요.
결국에 양악수술을 할 때는 위턱을 정확한 위치로 재위치를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아래턱도 옮겨져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아래턱을 먼저 하는 경우도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한국에서 있는 양악수술 같은 경우에는 위턱을 먼저 옮기거든요. 위턱을 아주 정확한 위치에 옮기기 위한 보조 도구들이 이제 말씀하신 본을 떠서 만드는 인터림 스텐트, intermediate wafer 또는 intermediate stent라고 그러거든요. 중간 장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웨이퍼가 예전에도 얘기한 거 있지만 웨이퍼가 일본말로 하면 웨하스거든. 생긴 게 닮았네요. 격자무늬 반도체 할 때 그 웨이퍼도 웨이퍼, 우리가 쓰는 이 웨이퍼도 웨이퍼, 바닐라 맛 웨하스도 웨이퍼. 사람들마다 쓰는 단어가 다른데 웨이퍼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저는 스텐트가 입에 맞아가지고 이제 인터림 스텐트라고 쓰는데 요즘에는 웨이퍼라는 말을 더 많이 쓰더라고요. 조심스럽기는 한데 옛날에 수술할 때는 인터림 스텐트가 엄청 중요했었거든요. 중요했죠. 만약에 이거를 좀 잘 못 만들었잖아? 방향이 좀 이상하고 미리수가 잘못됐으면 중간에 다시 빠꾸 해가지고 수술 중에 다시 만들고 그랬어요. 수술방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비상이다. 이거는 비상이지, 진짜 비상이야, 다 이거. 제쳐놓고 야 이거부터 해야 된다 해가지고 맞아. 그 레진 중합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좀 빨리 중합시켜 보겠다고 뜨거운 물 넣고 압력 박스에 막 찌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만 웃을 수 있는 거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사람 손을 거칠 일이 잘 없잖아요. 근데 이 웨이퍼가 진정한 3D로 가면 인터림 스텐트 수술 중에 그 중요도가 점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인터림 스텐트에 의지를 해서 3차원적으로 위턱을 재위치를 시켰다 손 치면 지금은 인터림 스텐트는 보조 도구에 불과해요.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지금은 보조 도구기는 한데 가까운 미래의 어느 시점에는 인터림 스텐트 없이 수술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쉽지는 않겠지만 혹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카스 시스템의 핵심이 가이드를 써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플레이트를 써서 재위치를 시키는 건데 가이드를 써서 드릴링 홀을 만들 때 있잖아요. 드릴링 홀의 패스가 정확하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부정확한 수술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근데 이제 경험이 쌓이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드릴링 홀 여기는 조금 잘못 들었구나 여기는 요렇게 되구나를 알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안 해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스텐트만 써서 내가 접는 거보다는 미리 만들어진 플레이트에다가 대고 하는 게 제일 정확해. 근데 다만 이제 맹점이 또 하나 있어요. 드릴링 홀 완전히 잘못 들었을 때 그럴 때는 수술에 오차가 생길 수가 있죠. 근데 그것도 우리는 플레이트 위치를 미리 보고 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 할 수 있는 거지. 3D가 되면서 예전에 2D로 할 때는 스텐트에 많이 의존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마저 오차가 있고 잘못된 경우가 생겨서 중간중간에 새로 만들어 와라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 이제 그런 오차는 이제 없어졌고 오차가 없어졌고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던 스텐트조차도 3D 서저리를 하게 되면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웨이퍼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해서 있잖아요. 그러면 너네는 웨이퍼를 안 쓰냐 할 수는 있는데요. 그 파이널 웨이퍼, 파이널 스텐트는 아직까지 중요해요. 왜냐하면 결국에 우리가 덴토 페이셜 디포머티를 보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게 얼굴을 가운데 맞춘다고 해서 교합이 어긋나거나 하면 안 되거든. 나중에 이제 교정으로 오클루전을 맞출 수 있게끔 하려면 서지컬 오클루전을 잡아야 되는데 핵심은 파이널 스텐트죠. 파이널 스텐트는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 수술하고 나서도 우리는 이제 거의 SSR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선 수술 같은 거 출전 교정이 많이 안 됐고 머슬 포스가 엄청 어긋나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스텐트 가이드가 중요한 경우가 많죠. 파이널 웨이퍼도 나중에는 없어질 텐데 아직까지는 파이널 스텐트는 중요하다. 파이널 스텐트 관련해서는 나중에 한번 얘기해도 될 것 같다. 웨이퍼 어쩌고 저쩌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가지고 내가 물어봐야지. 그럼 정승욱 원장님은 up to date 이거 뺏겼네. 커팅 엣지 해가지고 최신의 3D 시스템을 대한민국에서 접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완전 3D라고 하면은 수술도 로봇이나 컴퓨터가 한다면 그게 정말 정확한 3D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는데 다빈치라고 로봇 팔로 수술하는 게 있긴 해도 사실 그게 사람 손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거잖아요. 조이스틱처럼 집게도 손으로 잡고 해서 온전히
완전히 로봇이 100% 혼자 수술하는 건 아직까지는 힘들 것 같은데 왜 반말하죠? 아직 말이 덜 끝났습니다. 아, 예. 예. 그런 3D까지는 올지 의문이고 그 로봇팔의 장점이 또 있기는 있어요. 사람 손이 컴퓨터보다 더 정확할 수는 또 없거든요. 그리고 손이 또 떨기도 떨고 내가 힘 조절을 잘못할 수도 있는데 로봇팔은 그 버퍼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훅 가도 막아주고 그런 거는 또 장점일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3D라고 하면 내비게이션? 그게 이제 XYZ 좌표가 있잖아요. 그 좌표를 수술할 때 바로바로 데이터를 뭔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맞죠. 그런 게 앞으로 더 3D가 발전하면 그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지금은 가이드가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이드가 필요 없는 날이 올 거예요. 그죠? 그렇죠. 정확한 좌표를 수술 중에 구현할 수 있다면 그게 로봇팔이 되든 나의 팔이 되든 간에 뭔가 이렇게 맞죠? 레이저로 쏴줄 때 그 정확한 포인트를 3차원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면 가이드가 필요 없는 날이 오긴 올 거예요. 조금 먼 미래까지 간다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나는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신호만 주는 거지, 내가 머리로. 영화에서 보던 그런 내 머릿속이 정승우 원장님 요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말도 안 하고 그거 아니야? 이 신호를 딱 주면 손에 진동 빡! 이거 이제 너무 약간 앞서갔나? 그런 날 오지 않을까? 상학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사실 수술할 때 제가 보면 네. 하악도 신경관이나 특히 또 무턱인 환자들 앞으로 빼는 수술, 턱 전진술 같은 거 할 때 보면 아래턱도 가이드를 만들어서 수술하잖아요. 맞아요. 그걸 보면은 또 좌우 비대칭인데 턱도 무턱인 환자들 수술할 때 가이드 서저리를 하니까 또 거기도 미리 플레이트를 사용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되게 정확하겠다. 근데 이제 그거에는 조금 맹점이 있기도 해요. 이거는 이제 서전들이 다 이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인데 위턱은 머리뼈에 붙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엄청 정확하게 3D 리포지셔닝이 가능한데 아래턱은 따로 놀잖아. 이게 콘다일이 있으니까. 그리고 다물어지는 게 COCR 디스크리펀시라 그쵸. 얘기하는 수술방에서. 건데 이게 다 틀려져요. 틀려지죠. 그래가지고 한 번씩 플레이트가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반면 지니오는 또 정확해. 지니오는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되게 정확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까 딱 그 얘기한 게 무턱 비대칭이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비대칭 같은 경우에는 3D가 나온 게 정말 진짜 축복 같은 거야. 축복. 컴퓨터로 진짜 좌우를 만들 수 있으니까. 3D 분석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수술방에서 재현할 수 없는 계획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빠지는 서전들이 아직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오류는 우리는 이제 없으니까. 네, 다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이제 다 지나갔지. 이제 지나갔- 그런 네. 과정들은. 그래서 3D는 정확하다. 그래서 진정한 3D 양악 수술의 핵심은 프리밀드 플레이트, 프리패브리케이티드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겠다. 미리 제작된 플레이트와 홀, 드릴링 홀이다. 드릴링 홀이다. 스텐트는 보조 역할. 이다라고 명제를 내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다라는 명제가 미래에는 될 거다. 그렇죠. 예전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장치인데 지금은 그 역할이 조금씩 밀려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인터림 스텐트가 차지했던 그 포션이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나중에 텔레파시다.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결국에 이제 내비게이션 하고 이제 가는 게 이 제가 영상에 남겨놨습니다. 성지가 될 수 있다니까. 성지가 정승우 원장님의 말이. 텔레파시 서저리. 아니 결국에 옛날에 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수술인데 환자가 외국에 있는데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전화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손이 돼가지고 수술했었는데 이제는 내비게이션이 되기 때문에 미리 내비게이션에다가 입력을 해놓으면 그것까지는 할 수 있거든, 환자한테. 근데 결국에는 텔레파시 날이 오지 않을까. 썰이지만 자를 거야. 지금까지 얼굴뼈 주민센터의 이주민 정승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